백악관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입국 경로로 사용돼 온 특별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전보다 7%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마약 밀매와 전쟁을 앞세워 베네수엘라벨에 격침해온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6 국제축구연맹 FIFA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추첨식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Hire the best. Hire the best.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첫날 SBS 뉴스 시작합니다. 백악관이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미국 입국 경로로 사용되어 온 특별 이민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아프간 출신 용의자가 주 방위군 대원들에게 총격을 가한 사건 이후 결정됐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난민, 망명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모든 망명 심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워싱턴 DC에서는 아프간 출신 용의자가 주 방위군 대원 2명에게 총격을 가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미국에 입국한 뒤 수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은둔 생활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29살 라마눌라 라카누알은 지난 2021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이주했으며 PTSD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라카누알은 아프간 특수부대 출신으로 과거 동료 지휘관 사망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arah and Andrew are heroes, and we will never forget their sacrifice. That means ensuring the monster responsible for this atrocity is prosecuted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국토안보부는 그의 망명 승인 책임을 전인 바이든 행정부에 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전보다 7% 하락하는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락세가 잠시 멈춘 것처럼 보였지만 한 주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7% 떨어지면서 8만 5천 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최고점이었던 10월 초 12만 4천 달러와 비교하면 두 달 만에 3분의 1이 사라진 셈입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바이낸스 코인 같은 주요 가상화폐들도 모두 9% 안팎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가격이 반등하면서 하락세가 멈췄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미국 시간 월요일이 되자마자 다시 급락하면서 이런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하락은 일본 중앙은행이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려고 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가상화폐는 올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하면서 2배 가깝게 가격이 뛰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가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에 대거 진출하면서 부를 늘려왔습니다. And I am the biggest proponent of Bitcoin. I think it's the greatest asset of our time. We have an asset that's appreciating 70% year over year for the last 10-year period of time. 하지만 지난 두 달간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일가 자산도 우리 돈으로 1조 5천억 원 이상 손실이 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가나 고용 같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다른 자산보다 먼저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가상화폐 가격도 한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마약 밀매와의 전쟁을 앞세워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해온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습 임박설까지 나오는데 마두로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당신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테니 즉각 사임하고 측근들과 망명하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전화로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미국의 마이애미 헤럴드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이 세계 어디서도 체포되지 않는 글로벌 사면과 군부 통제권 유지까지 조건으로 내걸어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사실은 인정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Mr. President, would you say it went well? I wouldn't say it went well or badly. It was a phone call. Yeah.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영공 폐쇄를 경고해 미국의 지상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마약 운반선 격침 작전으로 20척 넘는 배를 침몰시키고 70여 명을 숨지게 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군이 지난 9월 2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에 대한 1차 공격 후 보트 잔에 매달려 있는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살해했다는 의혹을 워싱턴 포스트가 제기했습니다. 공화당을 포함한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전쟁 범죄라며 강도 높은 진상규명을 예고했습니다. It is a war crime, and so I do believe that the Secretary of Defense should be held accountable for giving those kind of orders. 지지율이 재집권 후 최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전쟁 범죄 의혹에 대한 초당적 조사까지 예고되면서 베네수엘라 공습을 감행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식에 직접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2월 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첨식에서 직접 연설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서 개최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네, 추수감사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스톡턴에서는 어린이 생일 파티에까지 총격범이 난입해 아이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이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쓰러진 곳에서 응급조치가 이어집니다. 곧이어 경찰들이 몰려들며 현장은 전면 통제됩니다. 지난달 30일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100여 명이 모인 캘리포니아 스톡턴의 한 어린이 생일 파티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총격으로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으며 사망자 가운데 8세, 9세, 14세 어린이 3명이 포함됐습니다. We had a mass shooting at a child's birthday party here in Stockton and found approximately 15 victims of gunshot wounds. 총격은 실내에서 시작돼 길가까지 이어졌고 용의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 공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We're confident that this was not a random act. They walked into this area and was probably looking for somebody in particular. So we're not going to say whether it's gang related or not until we have all the facts in front of us. 어린 3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에 지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현장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Just saw a lot of hurt. I saw a lot of pain, but I also saw a lot of togetherness with the community. 하루 전인 블랙 프라이데이 캘리포니아 산호세 웨스트필드 벨리페어 쇼핑몰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쇼핑객들로 붐비는 가운데 3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2사람 간 말다툼 중 1명이 총을 쐈고 근처에 있던 여성과 16세 소녀가 함께 다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도주했던 용의자를 추적 끝에 이틀 뒤 체포했으며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중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대규모 항공편 결항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어웨어에 따르면 어제 정오 기준 미 전역에서 최소 1000여 편이 결항되고 6,200여 편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 연휴 귀경 인파가 몰리면서 전국 공항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이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어제 하루 공항 이용객이 역대 최대 규모인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올해 사이버 먼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오늘 하루 동안 전국 사이버 먼데이 지출이 142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6.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미 지난 주말 온라인 지출은 추수감사절 64억 달러, 블랙 프라이데이 118억 달러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텍사스에 사는 가족을 깜짝 방문하려던 대학생이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살 루시아 벨로사 양은 지난달 20일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탑승권 문제를 이유로 이민 당국에 구금됐으며 이틀 만에 텍사스를 거쳐 온두라스로 송환됐습니다. 이민 당국은 벨로사가 법원 명령을 무시해 추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벨로사의 변호사는 그녀가 과거에 추방 명령이 내려졌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공식 기록에는 2017년 사건이 종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살 때 미국으로 온 벨로사 양은 현재 조부모와 함께 온두라스에 머물고 있으며 가족과 대학 생활을 모두 잃었다며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한미 외교 차관 회담에서 한국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협의를 조속히 시작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긴밀히 소통하자고만 답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 회담은 현지 시간 월요일 낮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인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과 이렇게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나가자 이런 공감대를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전체를 포괄하는 협의체가 아니라 부문별로 협의체를 만드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관 간에 서로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매칭을 해서 일을 꾸려나가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말 경주에서 만나 관세, 안보 의제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고 세부 내용인 팩트시트는 지난달 14일에 발표됐습니다. 팩트시트에는 특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는데 이번 차관급 회담에선 세부 내용까지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별도 자료를 통해 조선업을 포함한 한국의 제조업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은 또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한미 동맹의 현대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이번 주 LA와 벤츄라 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강풍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금요일인 5일 아침까지 일부 내륙 지역에서 영하권의 한파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안가에는 최대 시속 45마일, 산악 지역에는 최대 55마일의 돌풍도 예보됐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또 다른 폭풍이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는 비, 산간 지역에는 눈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미 전역에서 구리선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특히 LA 지역에서 통신회사 직원으로 위장한 절도범들이 구리선을 절단해 되파는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로등과 통신 케이블을 노린 절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6월 LA 벤나이스 지역에서는 구리선 절단으로 약 5만 가구의 전화와 인터넷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전미 케이블 TV 협회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절도와 서비스 방해 사례가 9,77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800만 명이 통신 서비스 중단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십 년 동안 운영되어 온 전기차 운전자의 카풀레인 혜택이 종료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며 전기차 운전자가 혼자 카풀레인을 이용하면 $490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교통 혼잡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셀리온의 연말연시 대세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GF7 플러스 화장품과 탈모 방지 샴푸 그리고 다양한 바디 제품들. 1등 제약회사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식품도 하나 사면 30%, 2개 이상 구입 시 50% 할인, 반값 대세일. 높은 통관세로 인한 마지막 가격 할인 찬스. 원하시는 제품 솔드아웃 되기 전 지금 바로 빨리 구입하세요. 213-738-1188 셀리온. 한인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가 최근 하와이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5일 유대인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후 4시부터 그레이저 캠퍼스 위셔 블루바드 템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유대교 성직자인 레비 엔젤라 부크달과 윤경복 한인 커뮤니티 재단 대표 등이 참석해 한인 커뮤니티와 유대인 커뮤니티의 문화적 교류와 공동가치, 정체성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들은 파이어사이드 책과 커뮤니티 샤밧 예배에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하와이 지역 고등학생과 대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학업 성취도와 재정적 필요 그리고 리더십 경험을 주제로 최종 선발된 20명은 각각 $1,0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이번 장학금은 호프 장학금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일 테리토리얼 세이빙스 은행의 합병을 기념해 호프 폴 더 퓨처를 새롭게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20대 한인 여성이 포트리에 있는 세탁소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포트리 경찰국은 지난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정모 씨가 포트리 메인 스트리트 선상에 있는 세탁소 건물로 돌진해 세탁소 외벽에 창문이 부서지고 다른 차량 등을 파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고가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부주의인지 조사 중입니다. 소셜미디어 컨텐츠 촬영을 위해 발전소 부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도주한 20대 한인이 자수했습니다. 클레어몬트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 11월 24일 워싱턴 타운십의 발전소 부지에 침입한 5명 중 4명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김모 씨만 도주했다가 26일 새벽 4시에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킹카운티에서 처음으로 한인 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아시아계 의원으로 약 40년 만에 당선된 한국인 어머니를 둔 스테파니 페인 의원은 한인 후보였던 피트건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킹카운티 5지구 선거구는 켄트와 렌튼, 터귤라, 시택 등을 포함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미국 대표단이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푸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파리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주도해왔던 위트코프 대통령 특사 등 미국 대표단이 오늘 오후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 결과를 놓고 푸틴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언론은 오늘 회동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 측이 어제 몇 차례 비공개 회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Мы уже говорили, что ради успеха процесса, а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успехе. Мы не намерены вести это в мегафонном режиме. 지난 주말에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미국에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했던 총 28개 항목의 평화 구상안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전체 포기 등 지나치게 친러시아적이란 비판에 19개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idn't I say it? For 3 years I said it, so I was way ahead of schedule. But I think that there's a good chance we can make a deal.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어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위트코프 특사와 전화를 통해
미 대표단이 푸틴 대통령과 협의할 종전 조건 등을 사전 설명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요구한 종전 후 새로운 우크라이나 대선 시행을 양측이 논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파리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화재 원인과 구조적 비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반정부 증오 선동이라며 관련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한상호 기자입니다. 하얀 꽃다발과 희생자들을 기리는 글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식 애도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도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화재 현장을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부실한 화재 안전 관리가 빚어낸 인재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其實大家心知肚明，由今次嘅大火衍生出大家好多受災嘅居民。 온라인에서는 정부가 불에 약한 대나무 비계가 화재 확산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 걸 꼬집으며 M1 비계 탓만 하고 있다는 비판의 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기관을 만들어 진상을 조사하자며 전단을 뿌린 24살 학생 마일스 콴은 어제 체포됐다가 하루 만에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전 구의원과 자원봉사자 등 2명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정부를 증오하도록 선동했다는 혐의입니다. 방첩과 체제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홍콩 주재 중국 국가안보공서는 앞서 성명을 통해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어지럽히려는 세력이 이 기회를 노려 소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송환법 문제로 불거졌던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번질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현재까지 화재로 숨진 사람은 151명, 실종자는 30여 명에 달합니다. 홍콩 당국은 지금까지 과실치사 혐의로 13명이 체포됐고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민심을 달래면서도 비계 그물망 샘플 검사 결과 방염 기준 미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에서 SBS 한상호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동남아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한 해수 온도 상승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됩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중부 타파눌리의 한 마을입니다. 산사태로 일대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습니다. 또 다른 마을은 흙탕물이 성인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주민들은 고무보트에 생필품을 챙겨 뒤늦게 대피합니다. 스리랑카에서도 밤새 내린 폭우에 주민들이 몸만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රෑන මුකුත් තිබෙන්නේ නැහැ. වවුද උදේ බලන සම්පූර්ණ ඔක්කොම යට වෙලා. ඊට පස්සේ අපේ ගෙවල් ඔක්කොම යට වෙලා උඩ තට්ටුවේ ඉන්නවා. දැන් අපි මෙතන 7 දෙනෙක් හිටියා අපි පොඩි කට්ටියත් එක්ක.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 동남아를 덮친 폭우는 곳곳에서 홍수와 산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인도네시아 500여 명, 스리랑카 340여 명, 태국에서도 170여 명 등 사망자만 1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집을 잃은 사람만 30만 명에 육박합니다. malam hari Kamis dikabarkan orang tua kami terbawa katanya. Rumah udah habis. Jadi kami menunggu mencari ke sana nggak bisa, akses tertutup waktu itu. 군 병력까지 동원한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리랑카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더워진 바닷물이 공기를 데우고 더 많은 수분을 공급해 일대의 우기가 길어졌고 폭우를 동반하는 열대성 저기압까지 겹쳐 피해가 커졌습니다. 평상시에 생겼으면 더 피해가 적었겠지만 온난화로 인해서 많은 수증기가 증가한 상태에서 생겼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있는 게 아닌가. 기후변화로 인한 열대 폭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어 동남아 일대의 홍수 피해는 해마다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비상계엄 체제의 부분거리는 파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계엄 1년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대여 규탄 집회를 계속해온 국민의힘이 어제는 인천에 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감옥 갈 사람은 추 전 원내대표가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경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감옥 갈 사람은 추경호가 아닙니다. 이재명입니다. 12.3 계엄 1년에 맞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란 당내 일각의 요구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과 반대파는 권영세,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과거 당 지도부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 뭘 또 사과하냐는 겁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지난 1월 사과했지만 계엄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고 느닷없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느닷없는 사건으로 국민들께 이렇게 큰 혼란과 충격을 드려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집권 여당을 일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엄 1년이 되는 날 대국민 사과가 꼭 필요하다는 이들은 지도부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 윤 정부 때의 총체적 과오에 대한 설명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 의원은 시민의 삶은 지난해 12월 3일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졌다며 죄송하고 사과드린다고 SNS에 썼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지금 한국에선 온라인 쇼핑 쿠팡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4,500명이 넘는 쿠팡 이용자들이 최근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민중 기자입니다. 최근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제출받아 분석 중인 경찰은 범행에 활용된 IP 주소들을 확보해 추적 중입니다. 쿠팡 서버에 접속해 고객 개인 정보를 빼돌린 IP는 물론 2차례 협박 메일을 보낸 IP 등이 대상입니다. 첫 번째 메일은 지난달 16일 4,500명이 넘는 개인 고객들에게 당신의 정보를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전송됐습니다. 쿠팡 측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메일을 받은 고객들 민원으로 개인정보 탈취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메일은 지난달 25일 쿠팡 고객센터로 전송됐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었습니다. 당시 금전 요구는 없었고 2차례 메일을 보냈는데 사용된 IP 주소는 달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과거 쿠팡에서 보안 인증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했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쿠팡의 신고 내역을 보면 서명된 액세스 토큰을 악용해 접근한 걸로 추정된다고 나오는데 일종의 데이터 접근 열쇠인 액세스 토큰은 인증 관련 담당자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해당 전직 직원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돌렸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외부 해킹이나 공범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쿠팡 측은 경찰 수사와 관련한 SBS 취재진 질문에 수사 중인 사항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Hire the best. Hire the best. 서울 명문대학군의 중심 입지 신촌. 이제 차원이 다른 젊음의 도시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한인 동포들을 찾아옵니다. 미주 한인 교포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성공 투자의 공식을 모두 갖춘 프리미엄 테라스형 오피스텔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이 미국 재외 교포를 위한 우선 특별 공급을 통해 11월 17일 계약을 진행합니다. 투자의 가치가 다른 높은 수익률과 미래 투자 가치까지 11월 17일 에르노 플레이스 신촌 오피스텔의 계약을 진행합니다. 분양 계약 문의 818-974-8949.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추적조차 어려운 다크웹 등에서 거래됩니다. 이른바 떴다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넣고 경매까지 벌인다고 합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지하세계라고 불리는 다크웹.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고
접속자 추적도 어려워 범죄에 악용되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입니다. 정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접속해봤습니다. 먼저 한국이라는 단어를 중국어 간체자로 입력했습니다. 한국 주택 소유자 26만 명의 개인정보를 팔겠다며 다크웹에 올라온 글입니다. 가격은 590불이고요. 이름, 출생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습니다. 한국 고소득자의 정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각종 사기, 협박에 악용되기 쉬운 정보들입니다. 기업 서버 접속 권한을 통째로 넘긴다는 글도 있습니다. 기업이 속한 나라와 산업, 매출액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시스템 운영자라던가 그 계정을 악용한다면 그 기업의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팔려는 정보를 경매에 붙이겠다며 시작 가격과 즉시 구매가를 제한하고 진짜 개인정보란 걸 증명하기 위해 일부를 예시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다크웹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대화하는 텔레그램에는 한국인 3,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2023년에 수집된 자료라 이번에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인구의 70%에 달하는 양입니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떴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찰나, 이 글이 올라왔던 사실을 사실 인지를 할 수 있고 그 정보를 분석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지나간 이후면은 늦거든요.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인터넷과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불법 유통되는지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지만 일단 유출되면 탐지, 추적하기가 쉽지 않아 피해를 완벽히 막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네, 12월 들어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건강관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첫날 전해드린 SBS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